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비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을 노려야 하는 비일반고 학생들부터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해당 전형을 노려보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까지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개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경우 전형 변화가 거의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미적용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지원군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형 변화에 둔감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는 합니다. 전형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두 학교의 두 전형을 모두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새로 생긴다거나 면접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거나 등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매년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모집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대비 1단계 선발 배수가 1배수 적고 2단계 면접 평가의 비율이 10% 정도 높습니다. 간혹 학생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면접 배수도 통일시키면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의 경우 여러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6배수로 지정을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빠지는 것을 고려해서 6배수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30%를 채 넘지 못하는 지원자 10명 중 7명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6배수로 지정을 해놓은 동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면접 부담은 조금 낮춰줄게 느낌으로 면접 평가의 비율도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켄텍 등의 존재로 인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로 지정을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충원율을 비교해 보아도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아무리 높아도 충원율이 200% 부근에 머무르는 반면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충원율이 400%에 달하는 단과대학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비롯해서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켄텍의 모든 전형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이공계열 최상위권 지원군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전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두 전형이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형 설계 의도는 물론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지원군과 합격군도 완벽하게 다른 전형임을 고려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해당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측에서 발표한 전형 결과 요약 자료입니다. 474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7,501명이 지원을 해서 15.82대 1이라는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고요. 동점자를 포함한 모집 인원의 5배수인 2,393명이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을 했고 이 중에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면접에 불참한 212명의 1단계 합격자를 제외한 2,181명이 면접에 응시해서 최종적으로는 4.60대 1이라는 2단계 실질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이야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정시가 대박이 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의도적으로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이를 고려해서 안정 및 하향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체도 없고 해서 면접 미응시자들의 경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각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이 지도했던 제자 중 한 녀석은 해당 전형으로 접수한 이후에 1차 합격이 당연히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재시문 면접 대비를 게을리 하다가 면접 직전에서야 1차 합격 사실을 확인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접수한 전형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바로바로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단과 대학별 주요 지표입니다. 비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인 만큼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내신 등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석소장이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단과대학보다는 자연계열 단과대학에서 높은 충원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체 특성화 전공이 모여있다고 할 수가 있는 스마트 보안 학부에
학생부야 예년이나 올해나 140에서 150%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G스트, 켄텍과 지원군 및 합격군이 겹칠 가능성이 높은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의 경우에는 예년이나 올해나 모두 기본적으로 300%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림돌도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1차 서류평가만 어지어지 통과를 한다면 면접을 너무 망하지는 않는 이상 끝까지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사진은 석 소장이 단과대학 자료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여러 그래프들이 기재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둔 사진인데, 해당 전형 자체가 내신이 큰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교과 평균 등급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참고를 해볼 만한 요소는 2021학년도 대비 최고 내신 등급 합격자와 최저 내신 등급 합격자 간의 구간 차이, 상위 25%에서 75% 구간 차이 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해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컨텐츠와 전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 입결 분석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단과대학별 지표 2개년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인문계열 단과대학 소속 모집단이나 자연계열 단과대학 소속 모집단이나 전반적으로 합격자의 구간폭이 좁아진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자연계열 단과대학 소속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컷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갑자기 2022학년도에 들어서 지원군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최저 내신 등급 합격자의 컷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이었다면 이 내신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은 의미 그대로 지원 가능한지의 여부만을 결정지을 뿐 메인은 비교과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2022학년도에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전내신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모집단위별 세부 지표입니다.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선에서 해당 내신 등급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평균이 저 정도의 등급대로 산출될 만큼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해당 자료들보다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비교 분석 자료인데, 추상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단과대학별 변화 지표와 달리 각 모집단위별 변화 지표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집단위별 인원 변화까지 고려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석 소장은 편차 지표의 절대값이 0.6등급 이상 변동된 모집단위들은 입결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그리고 입결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모집단위인 만큼 상황에 맞추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석 소장이 해당 전형 및 해당 모집단위의 모든 표본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2022학년도 솔루션 진행자들을 기준으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예상 외의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류평가상으로는 생활기록부 이외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는 전형이기는 하지만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거국적인 신설로 인해서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변동이 생긴 것이 상위권 대학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각자의 입장에서 잘 해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식 자료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측에서 공개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전형의 계열별 출신 고교 유형 및 합격 비율과 전체 전형의 졸업 연도별 비율입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고교 유형별 자료의 경우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포맷 제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면 몇 가지의 계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단과대학별 충원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충원 합격 인원 및 최종 합격 인원 추산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 당시에야 전형 내 모집 단위의 계열 구분 없이 모든 계열을 통합을 해서 수치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교 유형별 지원 인원 및 총 합격 인원을 한 번에 추산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와 다르게 계열을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계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측에서 고교 유형별 졸업 연도별 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하고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소 복잡한 몇 단계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2021학년도와는 다르게 각 계열별 고교 유형의 인원도 추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표가 석 소장이 이렇게 추산을 해낸 그 자료인데요. 이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은 별개로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원 비율과 총 합격 비율이 모두 감소를 했고, 자사고 학생은 지원 비율은 소폭 감소를 했으나 총 합격 비율은 소폭 증가를 했고, 외고 국제고 학생은 지원 비율 소폭
수폭 증가 및 총합격 비율 대폭 증가, 과거 영재고 학생은 지원 비율이나 총합격 비율이나 미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계열별로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외고 국제고 출신 합격자들이 인문계열 총합격자 기준 70.5%를 차지를 하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과거 영재고 출신 합격자들이 자연계열 총합격자 기준 83.1%를 차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해당 자료들의 변화를 좀 더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021학년도 기준 계열별 고교 유형 자료도 필요한데, 아쉽게도 해당 부분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추산이나 역산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뚜렷한 양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에서는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의 퍼센트포인트는 줄었어도 인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나름대로 확실한 선방을 거뒀던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에서는 지원 대비 합격 비율 퍼센트포인트나 인원이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2021학년도까지 압도적인 유리함을 자랑했던 과거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지원 인원 규모가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합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 대비 합격 비율 퍼센트 포인트 자체는 줄었지만 총 합격 인원은 다른 고교 유형 대비 유일하게 증가하면서 선방을 거뒀다는 점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양상별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선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문과와 이과 분할 수능이었으면 아마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으로 지원하려 했던 외고 국제고 소속 상위권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의 빨간 맛을 직감하고 죽기 살기로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으로 돌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문사회과학 계열 한정 고려대학교의 대학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2023학년도에 들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석 소장은 2023학년도에도 이 돌진 양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단계의 논리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2023학년도 기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최초 합격군에 들 자신이 있는 외고 국제고 학생이라면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에 공격적으로 돌진을 해보아도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연세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